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이제 다시 긴팔을 입어야 할 날씨네요. 짧았던 여름이 지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K&W입니다. 현재 시총은 1462억이네요.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합병 종료 보고서가 보이네요. 합병을 했기 때문에 주식수에 변동이 생겨서 임직원들의 주식수 변동도 있었군요. 합병 종료 보고서를 봐보면 K&W가 GI 매터리얼스와 1대 8.5 정도의 합병 비율로 합병했음을 알 수 있네요. GI 매터리얼스의 지분을 보면 K&W의 최대 주주들이 GI 매터리얼스의 최대 주주로 있었고, 합병으로 발생되는 자기 주식 신주는 합병 반대 주주의 물량은 인수했기 때문이네요. 즉 K&W가 가지고 있던 GI 매터리얼스 지분은 없고, K&W의 최대 주주가 GI 매터리얼스의 최대 주주이니 GI 매터리얼스는 K&W의 특수관계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K&W는 특수관계사인 GI 매터리얼스와 합병하며 합병 비율에 맞게 이러한 신주가 발행되었고, 따라서 총 주식과 지분은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신주들은 모두 1년간 보호회수가 되었네요. 합병 일정을 봐보면 합병 결정이 1월에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합병 결정 보고서가 보입니다. K&W가 특수관계사인 GI 매터리얼스와 합병을 결정한 이유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피하기 위함이었나 보네요. 감사 보고서를 봐보면 K&W가 3년간 영업손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W의 경우 영업손실은 별도 기준입니다. 따라서 별도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병을 한 것이겠군요. K&W의 별도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07억, 마이너스 57억, 마이너스 16억 규모였고, 이번에 합병된 GI 매터리얼스의 영업이익은 30억대 수준이네요. 따라서 합병으로 이익이 넉넉하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요. 관리 종목에 지정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이 중요하겠군요. 합병 결정 공시가 나오니 이러한 공시들도 발생되었네요. 장외기업이 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상장되는 우회 상장이므로 이런 공시가 발생된 것 같네요. 절차가 까다로운 정식 상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 상장 방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퇴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공시가 뜬 것이고, 이후 문제가 없다는 공시가 나온 것이네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K&W는 유상증자를 했었군요. 최초 유증 결정은 6월이었으나 정정되어 온 공시이고, 주주 매정으로 약 206억의 자금 조달을 했었습니다.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을 위한 조달이었네요. 그래서 유증 관련 투자 설명서나 증권신고서 공시가 발생했었고, 청약결과 증권 발행 결과 등의 공시들도 발생했었습니다. 신주 발행 이후에는 임직원들의 주식수 변동 공시도 떴죠. 이후 11월에는 종속회사의 타법인 취득 공시가 발생되었습니다. 종속회사인 K&W 매터리얼스가 솔베이코리아 온산사업부를 인수한다는 것이었네요. K&W 매터리얼스가 인수하는 솔베이코리아와 솔베이정밀화학의 손익은 이랬던 것도 알 수 있죠. K&W 매터리얼스는 이러한 솔베이코리아의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로 자금 조달을 했었네요. K&W가 자본금을 출자한 상태였으니 K&W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주주배정증자로 200억의 자금을 조달했네요. K&W가 100% 지분을 가진 상황이었으므로 주주배 정류증으로 K&W만 참여했던 것이죠. 앞서 K&W가 206억을 조달한 이유는 종속회사의 타법인 취득 목적 때문이 컸던 것 같군요. 그리고 K&W 매터리얼스는 3자 배정으로도 100억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보통주가 아니라 상환 전환 우선주를 조달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 K&W 매터리얼스는 563억을 투자하여 솔베이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조달한 자금이 300억인데 인수자금은 563억이니 부족한 자금은 차입금 등의 형태로 진행했을 수 있겠네요. K&W가 사업적인 변화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 공시들이 많았네요. 요약하면 K&W는 특수관계사와 합병했고, K&W의 종속회사는 타법인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30% 손익변동 공시도 있네요. K&W의 20년 사업 실적은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영업손실과 순손실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군요. 사측은 이러한 실적 악화를 수요 감소 단가이나 그리고 경기 불황에 따른 이유로 들었었네요.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들을 보였던 것이겠군요. 자, 그러면 최근 공시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반기 보고서 클릭.
K&W는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K&W였으나 K&W로 변경했었네요. 같은 사명을 가진 기업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본사는 파주시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으로의 상장은 2009년 9월에 했었군요. 종속회사는 8곳으로 나오네요. 대부분 자동차 내장재 사업을 하는 해외 법인이고 플루오린 쪽은 특수가스 사업을 합니다. 솔베이 코리아와 솔베이 정밀화학을 인수 후 플루오린 코리아와 플루오린 코리아 정밀화학으로 사명 변경을 했네요.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8개의 기업은 모두 K&W의 직접적인 자회사가 아니라 K&W가 종속회사를 통해 손자회사를 간접 소유하는 형태이네요. 구조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K&W 메터리얼스가 플루오린 쪽의 모회사이고 아메리칸 K&W는 K&W 멕시코의 모회사이고 국경 특가 차량부건이 창주 특가기 차량부건의 모회사, 이렇게 종속회사들을 통해 손자회사들까지 지배하고 있는 구조군요. 총 주식수는 이렇습니다. 보통주로만 1213만 5382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18만 9625주가 있네요. 자기 주식은 과거 신탁으로 취득했던 14만 9117주에 이번 GI 메터리얼스와의 합병으로 인해 발생된 단주와 합병 반대 물량을 취득하여 지금의 18만 9625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지분율을 봐보면 일단 GI 메터리얼스와의 합병으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수가 증가했음이 보이네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넉넉한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자본금 변동사항을 보면 이번 합병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그외 미상환 매자니는 없네요.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봐보겠습니다. 합병과 인수로 인해 덩치가 불어났으니 자산 총계 규모가 꽤 커졌죠. 순훈전자본 요소인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도 당연히 커졌고 특히 유형자산 등의 비유동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수와 합병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죠. 이러한 변화는 부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부채 내역을 보시면 운전자본 요소인 매입 채무도 역시 증가했고 앞서 K&W 메터리얼스가 솔베이 코리아 인수를 위해 상환 전환 우선주 부채로 조달한 자금이 부채로 잡혀있는 것도 보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인수를 위해 K&W 메터리얼스가 조달한 자금은 300억 정도였고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560억이었으니 부족했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네요. 장기 차입금이 크게 증가했죠. K&W 메터리얼스가 부족한 자금을 이러한 장기 차입금으로 조달했나 보군요. 장기 차입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이러한 담보를 제공했네요. 특히 인수하게 되는 솔베이 코리아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앞서 유니온 머티리얼 영상에서도 유니온이 유니온 머티리얼을 인수할 때 인수하게 되는 주식을 담보로 차입금을 조달했었던 것을 봤었죠. 같은 케이스네요. 따라서 부채에서도 합병으로 인한 매입 채무의 증가, 인수로 인한 장기 차입금과 상환 전환 우선주 부채의 증가, 즉 합병과 인수로 부채 총계가 증가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본 쪽을 보면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으로 자본금이 증가했고 합병과 인수로 변화된 자산과 부채로 덕분에 자기 자본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K&W의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은 넉넉하네요. 현금 성자산도 200억 가까이 있으니 자금 문제는 없어 보이는군요.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봐보겠습니다. 연결 실적부터 보고 별도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반기 대비 매출이 2배 증가했네요. 합병과 인수로 인해 연결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네요. 덕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군요.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이익에 특히 기타 이익이 더해져서 순이익은 더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타 이익을 보면 특히 염가 매수 차익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가 매수 차익이라는 것은 특정 법인을 취득할 때 취득일 기준 해당 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취득일 기준 지급한 대금에서의 차이가 발생할 때 발생되는 차익입니다. K&W가 GI 메터리얼스를 합병하고 또 K&W 메터리얼스가 솔베이 코리아를 인수했는데 K&W가 두 법인을 취득할 때 지급한 총대가가 이 두 기업의 지분 가치보다 낮아서 기타 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흑자 전환한 영업이익에 발생된 염가 매수 차익이 더해져서 순이익은 더 크게 증가하게 된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는 K&W가 3년 연속 영업손실이었던 것을 봤었죠. 따라서 올해도 영업적자면 K&W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나왔으니 K&W가 올해 영업적자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K&W는 지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기업인 K&W의 영업손실은 별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별도 손익을 봐보겠습니다. GI 메터리얼스와 합병을 하긴 했지만 단기까지도 K&W는 영업적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올해 별도 이익이 흑자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죠. 이번에 인수한 특수가스 사업을 하는 플로어오린코리아는 종속회사로서 연결실적 작성법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실적 개선이 K&W의 별도 이익에는 도움이 될 수 없죠. K&W와 합병된 GI 메터리얼스의 자동차 내장 재사업이 올해 턴어라운드를 해야 비로소 K&W의 관리 종목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올해의 K&W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네요. 최근 연도 별도 실적 변화를 봐보면 K&W가 3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이 보이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별도 영업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GI 메터리얼스를 합병한 것이죠. GI 메터리얼스는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되어 온 기업입니다. 단연간 매출 규모도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것을 보면 일정한 점유율을 가지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형태인가 보군요. 그러면 자산에서의 영업권의 증가는 GI 메터리얼스 덕분 같네요. K&W의 별도 손실은 GI 메터리얼스의 이익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두 기업의 합병으로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분에서의 절감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K&W의 별도 사업이 개선되어야 하니 K&W는 지속적으로 별도 이익의 변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K&W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K&W는 크게 전자 자동차 부품, 반도체 소재 사업을 하네요. 작년 반기와 올해 반기 사이에는 합병도 하고 인수도 했으니 변화들이 보이는데 먼저 전자부품 사업의 매출은 크게 감소했네요. 사업 부진인지 비용 절감인지는 잠시 후 봐야 할 것 같고 자동차 소재 사업은 크게 증가했네요. 합병한 GI 메터리얼스가 자동차 소재 사업을 했기에 합병으로 생긴 변화이겠군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사업의 매출이 신규로 생겼는데 이것은 플로어오린코리아 인수로 인해서 발생된 변화이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K&W 메터리얼스가 플로어오린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인수 관련 각종 비용이 발생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K&W가 직접 솔베이코리아를 인수했다면 이 인수 비용은 K&W의 별도 영업 손실이 더해져서 올해 4연속 손실을 피해야 하는 K&W에게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K&W가 2020년 9월에 자회사인 K&W 메터리얼스를 설립했고 직접 인수가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간접 인수를 했나 보네요. 이제 각 사업별 세부 매출의 변화를 봐보면 일단 과거의 매출 비중이 괜찮던 GLP 사업이 부진하자 사업을 중단한 것 같네요. 최근 나온 IR 자료에도 기존 부실 사업부를 정리했다고 나오니 냉장고용 터치스크린 패널 등을 하던 GLP 사업은 이제 정리했나 보군요. K&W의 매출 비중은 자동차 내장재 사업이 가장 크네요. 특히 자동차 내장재 내수 부분에 신규 매출이 발생되었는데 합병된 GI 메터리얼스의 영업권 관련으로 발생된 매출이겠네요. 기존 K&W의 자동차 내장재 사업은 스폰지와 원단으로 만드는 이러한 내장재 제품을 하고 또 열선을 시트에 고정하기 위한 내장재 제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별도 실적에서 봤듯이 부진하던 제품군이죠. 그리고 합병된 GI 메터리얼스의 자동차 내장재 사업은 자동차 시트 관련 내장재네요. 자동차 시트 커버의 고정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내장재로서 노동력과 시간은 줄이고 성능은 더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실적에서 봤듯이 영업권으로 매년 꾸준한 이익을 내는 사업이죠. 이렇게 K&W의 별도 사업은 부진한 사업은 정리하고 꾸준히 이익이 나는 사업을 편입하여 체질을 개선하는 모습이고 신규 사업으로 편입된 특수가스 사업의 매출 비중도 꽤 높은 게 보입니다. 바로 매출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던 솔베이 그룹에게 인수한 특수가스 사업은 이미 안정적인 영업망이 확보되어 공급되는 구조 같네요. 플로어오린코리아가 하는 특수가스 사업은 불속의 가스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플로어오린이겠죠. 과거 저희 채널에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알루미늄의 확장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플로어오린코리아는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플로어오린 가스의 확장성으로 사업을 펼치려는 기업입니다. 현재 플로어오린 코리아의 주요 제품군은 이렇습니다. 둘 다 반도체 제조의 식각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죠. 반도체 식각 세정 공정에는 불속의 가스가 많이 쓰이는데 이때 한 종류의 가스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혼합된 불속의 가스들이 쓰입니다. 혼합가스별로 성질이 달라서 각각의 용도도 조금씩 다르죠. 이러한 혼합가스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FE가스입니다. 따라서 FE가스도 쓰이고 여기에 S를 결합하여 만든 SFU 가스도 쓰이는데 이것들은 기존 특수가스의 대체제로 주목받는 가스입니다. 이러한 성장성이 좋은 불속의 특수가스들은 다국적 화학기업인 솔베이코리아가 과거 60년 이상 해온 사업이기에
K&W가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네요. 그리고 이 불속의 가스가 가진 확장성으로 에틸렌을 결합하여 확장하려는 F1EC 가스가 눈에 띄는데, 이것은 2차 전지의 전해질 중 음극이용 첨가제로 쓰입니다. 갈수록 고성능 전기차의 출시로 인한 고성능 배터리 사양이 요구되면서 최근 2차 전지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전해액 첨가제가 주목받고 있죠. 전해액 첨가제로 쓰이는 EFEC 가스는 과거 2009년 말에 솔베이에서 건설하여 생산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의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을 시기이기에 중단했다가 이제 K&W가 인수 후 다시 시작하려는 것 같군요. 따라서 빠르게 생산성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K&W의 불속의 가스 사업 확대 계획을 보면 역시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의 생산 재개가 보이고, 국내외 반도체 캐파 증설에 맞춰 기본이 되는 FE가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도 보이네요. 특히 이러한 플로어링 코리아를 2023년 상장시킬 계획이라 하니 K&W가 불속의 가스 사업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네요. 그의 비중이 작은 보호필름 쪽은 생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될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K&W는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가졌습니다. 과거의 손익 상황은 좋지 않았었지만 부진한 일부 전자 소재 사업을 정리하고 합병으로 이익을 내는 자동차 시트 내장재 사업의 편입과 특수가스 사업을 편입하며 연결 손익에서 흑자 전환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손자회사격인 플로어링 코리아의 사업은 성장성이 높은 사업으로의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간접 소유하고 있지만 거의 100% 지분 보유나 다름없는 K&W의 성장성은 꽤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K&W는 올해도 별도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좋은 플로어링 코리아의 역할은 없습니다. K&W의 자체 사업이 개선되어야 해당 요건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반기 기준에도 아직 별도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존의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고 이익을 내는 시트 내장재 사업을 편입하여 체질 개선을 한 K&W가 개선된 별도 이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3분기 보고서에서 좀 더 선명해지겠죠. 그간 K&W가 해온 움직임들에서 올해 영업적자를 피하려는 것들이 보이기에 회사도 최선을 다할 거라 생각되네요. 이 부분은 K&W의 3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변화됐는지 커뮤니티 글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등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해야겠죠. 따라서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만 주의하여 접근한다면 앞으로의 K&W는 결국 불속의 특수가스를 성장 동력으로 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석이네요. 긴 연휴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